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네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뭐 엄마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진정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저희 않으세요? 집에서도 저기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가끔 내려가면 네. 이게 아이가 이상한 건지 엄마가 이상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달래요. 처음에는 애가 때를 드니까 네. 이거 왜 괜찮아. 뭐 해달라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시고 막 하다가 애도 꼭 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그럴 수 갔다 저렇게. 있어요. 애가 더 헷갈리겠더라고요. 아이가 조용히 기다리다 보면요. 아이가 눈이 마주쳐주는 순간 말 잘하는 애들 말해보세요.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엄마 말해봐요. 그러면 그때 이 조심해야 돼. 혀를. 그때 나불나불 하면 안 돼. 가만히 기다려야지. 네가 말하니까 내가 말하지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안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래퍼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죠.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무게감은 좀 유지를 해 나가면서 네.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를 저희가 한 거고 사연 속 아이는 선생님 10살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언제 시작됐냐.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시작돼서 3, 4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뭐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가 아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늘 문제가 생긴 시점으로 전후를 잘 파악은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아이가 10살이란 말이에요. 깎아 만으로 9살이라고 해도 네. 이미 자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언어가 발달을 아직 못해서라든가 만 3세 전후로 아이가 독립심이 생기고 자율성이 생기면서 뭔가를 거쳐가는 과정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9살, 10살이면 일단 해야 되는 과제도 너무 많고 그쵸. 자기가 인생의 숙제를 해나가야 돼요. 공부 숙제만이 아니라 그리고 부모가 지도를 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고 네. 다른 아이들과 평화롭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이 상태라면 상당히 어렵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언제나 저는 그래요. 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믿으십시오. 아이는 크면서 좋아지는 면도 많습니다. 그건 기본 대전제예요. 그쵸. 그리고 부모가 잘하면 아이는 좋아집니다. 부모가 사랑해 주세요. 그건 가장 필수적인 대전제인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특히 얘처럼 한 10살쯤 됐는데 전학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사사건건 누구나와 아무나 하구나 이렇게 때를 부린다면 네. 그거는 좀 더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정말 이 아이가 좋아지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런 얘기 왜 못합니까? 아유, 애들이 다 그래요. 뭐 크면서 좋아져요. 좋아져요. 이 말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 말이 정말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도 스트레스지만 네. 그에 따른 엄마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죠. 있다는 그 사실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도 선생님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짚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늘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데 네. 제 정체성이 의사잖아요. 의사는 그렇죠, 늘 예. 본인을 직접 봐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이 프로그램은 양육의 조언을 드리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제까지 정보를 가지고 취합을 해본다면요. 네. 이 가족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아이는 엄마, 양육자라고부터 표현하죠. 물론 거기는 아빠도 들어갑니다만 일단 엄마와 관계상에 지금 현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가르칩니다. 지도하고 네. 해야 되는 거와 안 되는 걸 가르치는데 지금 이런 관계라면 어떤 지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칭찬이든 뭐 뭐든 아니면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먹히지 않으니까 이건 상당히 지금 아이와 부모 특히 아이와 엄마와의 기본적인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뭐가 걱정이 되냐면 사람은 집에서 늘 보는 나를 낳아주는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네. 그럼 이 엄마와의 관계가 편안하고 신뢰롭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 밖에서 내가 접해야 되는 사람들과 이 관계가 확장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이거 입어 그러면 와 이렇게 된다면 밖에 나가 선생님이 빨리 해 그렇죠. 그러면 와 뭐 이렇게 될 수 똑같죠. 있는 거고 친구가 좀 비켜 그러면 비켜래 이렇게 되니까 네. 결국은 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얘를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게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
훈육이 안 되죠. 네. 훈육과 양육의 어려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말을 못 하고 무슨 소리를 못 하게 되니까 상당히 훈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20년가량은 아이가 부모를 통해 배우잖아요. 네. 옳고 그름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쵸. 또한 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뭐 확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의력 문제 상당히 조절이 어렵고 주의력이 떨어지고 네. 자기 조절이 어려운 뭐 흔히 ADHD라고 하는 아이들도 이런 양상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DHD 그러면 막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든가 아니면 꼭 무슨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거나 그런 아이들만이 아니라 내지는 공부할 때 집중을 못하는 것만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네. 주의력은 조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감정 조절이 극도로 안 되는 형태로 증상이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원인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네.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 보면 네. 삼남매님은 때 저금통이라는 걸 만들어서 때를 안 쓸 때 거기다 저금을 엄마가 같이 해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10살짜리 아이한테는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떨까요? 좋은 네, 방법인가요? 이 방법이 어린아이한테 좋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제나 인간은 자기 조절을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아이한테 참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심각하기 때문에 얘가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아이의 문제는 그런 걸로는 선을 넘었다. 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얘를 위해서 네. 정말 제대로 된 원인 진단을 하고 이 아이가 좀 편해질 수 있도록 얘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맞아요. 저는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네. 그거를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올라온 뭐. 말 중에 네네. 그런 거 있었어요. 부모가 감정 휴지통이다. 네. 부모가 아이가 클수록 감정 휴지통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실 감정 휴지통을 해서 우리가 받아주기만 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쵸. 그걸 네. 받아준다고 끝이 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네. 이제 아이가 잘 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 일단은요 저희가 어머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화도 내봤다. 네. 달래도 봤다. 같이 소리도 질러봤다. 사실 저는 어머님이 화를 안 내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엄마도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그건 다 공감을 했잖아요. 네. 이제 어머님이 좀 취하셔야 할 어떤 방법들, 어머님이 그 어떤 노하우가 좀 있으시면 좋을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사연을 듣고 그냥 이렇게 공감하는 정도, 그리고 제가 전문이라고 뭐 엄마가 이거 잘못했어요,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얘랑 10여 년을 고통 속에 정말 이 각고의 노력과 이런 연습과 또 이렇게도 해보 저렇게도 해본 엄마들은 섭섭해요. 그런 거 당연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 자리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제가 드리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조금 뼈아픈 얘기도 해요. 뼈아픈 얘기. 그게 그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제 충정 어린 마음이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고 아이의 모습을 쭉 보면 이게요. 엄마가 끝까지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끝까지 참아주는데 제대로. 끝까지 잘 참아주는 게 아닌. 네, 그렇거나 아니면 화내지 않고 끝까지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사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일정한 치료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네. 10여 년 이렇게 아니면 6살부터 3, 4년이 이렇게 지낸 건데 이게 뭐 금방 몇 주 안에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아주 끈기 있는 끝까지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혹시 엄마들 중에 뭐 이분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는 엄마들 중에서도 아이가 뭔가를 하면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가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그쵸.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든가 아니 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양육을 포기하는 말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너 아빠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양육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마치 너 망태 할아버지를 잡아간다라든가 네. 뭐 너 도깨비한테 전화한다. 호랑이아저씨도 이게 나 나타나고. 양육 너 포기할래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게 엄마도 힘들어. 그런데 어쨌든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끝까지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얼마나 메시지가 다릅니까? 이 그렇죠. 뉘앙스가 네. 다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좀 사냥개가 사냥감을 콱 물고 가듯이 놓지 않듯이 네. 칵 좀 물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끝까지. 심정으로 끝까지 좀 아이에게 좀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거는 혼자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돼요. 네.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원인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꾸준히 해나가시길 바라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왠지 그 조언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 얼마나 승질나면 그래. 아니, 진짜로 애가 이렇게 활처럼 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안아주다가도 우리 둘째 딸내미. 그렇게 막 울었어. 매번 이렇게 활처럼 휘니까 뭐 어떻게 때리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화가 나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복수를 했냐면 이렇게, 괜찮아, 이러다가 문이 있어서 문에다가 풍한 방. 이제 할 수가 없잖아. 애는 모르니까. 어떻게, 이 아빠를 어떻게 애는 알아? 모르니까. 아니 근데 그 마음을 10분 이해돼요. 정말 화가 뭘 나니까. 해도 아이가 1시간, 2시간 떼쓰고 울기 시작하면 네. 정말 내 속이 아닌 것 같은 그럼요.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톡톡별님 훈육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가 계속 뗐으면 그게 학대인가? 네. 근데 맞아요. 훈육과 학대가 같은 마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언어 표현에 따라서 달라질 요즘 수 뉴스에 있는 나오는 거죠. 학대까지는 아니겠지만 말이 세지잖아요, 엄마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의 감정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훈육은 교육이에요. 네. 근데 내가 내 감정을 조절 못하고 폭발을 하거나 내지는 아이한테 굉장히 강한 감정을 쏟아붓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만해야 돼요. 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만하고 그런 면에서 너무 화가 날 때는요. 네. 차라리 너 좀 여기 있어. 좀 진정하고 나와. 엄마도 좀 엄마 방에 가서 좀 가라앉힐게. 이게 타임아웃인데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데 이상하게 네. 한국에는 안 먹혀요. 애들이 죽으라고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좀 가만히 둬줬으면 좋겠는데 잠깐이라도. 나는 피하고 싶은데 애가 또 날 잡잖아요. 아니, 굉장히 이론적으로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아마 땅덩이가 좁아가고 우리가 붙어 살아서 그런가 봐요. 이게 그리고 떨어뜨려 놓으면 이거 약간 좀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장소도 문제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냥 네. 뭐 갑자기 백화점 쇼핑하는데 애가 갑자기 자지러지고 막 바닥에서 뒹굴면 네. 이거 어떻게든 뭐 거기서 그냥 멋있게 훈육한다는 건 훈육하기가 쉽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네. 그렇게 하시라고 말 못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요즘 이제 차들을 타고 다니시니까 반짝 않고 차에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계셔야 돼요. 상황을 네, 빨리 네, 네. 다른 곳으로 이제 네, 옮겨서. 그렇게 해야지 아이한테 그 장난감은 보이는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아유, 지나갑니까? 맞아요. 못 지나가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용해 막 이러면 그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으니까. 코를 흘려. 그래도 지나가는 아가씨들이 애 안 키워봤으니까. 그렇죠. 어머, 쟤 코봐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아, 우리 그러지들 엄청나게 말아요. 신경 써요. 네. 알아요. 엄마 마음은 얼마나 또 창피하고 아이, 또 그럼요. 얼마나 많이 신경 쓰는지 진짜 모르실 거예요. 네. 자, 그럼요. 일단 저는 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네. 아이가 이렇게까지 때를 부리는 시간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 이게 해결되는 데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럼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내가 그럼요. 1년, 한 3, 4년 얘는 고생했는데 1년이면 내가 바짝 노력하면 된다? 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저희 지민이를 통해서 느껴봤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렇게 마음의 여유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듭니다. 지금 프리퐁님이 프리퐁님. 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그러니까 훈육이든 뭐든 전쟁이 요즘 끝나고 갑자기 난 뒤, 어머님 웬 전쟁이야? 와닿는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그죠. 진짜로 그래요. 궁금하거든요. 막 전쟁을 치르고 났는데 곧바로 아이한테 간식 줄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부얼굴을 할 수는 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아, 전 그 심정은 이해해요. 근데 또 여기서는 또 도움이 되는 말을 또 제가 해드려야 되는 그렇죠. 역할이잖아요. 예. 아이는 어쨌든 싸울 대상도 아니고 이길 대상도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난장이 이제 끝나고 나면 네. 너무 지나치게 아이를 달래거나 그러지 마세요. 어이구 힘들었지 우리 아들. 뭐 뭐 이러시면 힘들어, 뭐 이게- 힘들어. 내가 더 힘들었는데 네. 내가. 아니면 뭐 아이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훈육을 하면서 자꾸 쓰다듬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뭐 땀을 닦아주거나 네.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오. 그래서 제가 훈육 가르칠 때 어떤 어머니는 그냥 또 그쵸?로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손이 올라가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그럼 손 어머니 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그러시는 네. 건데. 네. 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잘 마무리를 해야 돼. 엄마가 가르쳐 준 거야. 네. 우리 배운 대로 해보자. 엄마도 화내지 않고 너를 계속 가르칠 거다 하고 딱 끝내셔야 돼요. 감정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아이가 네. 헷갈리지 않도록 네.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아름이 어머님께는요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전문가의 도움, 전문가의 상담도 한번 받아보셔서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떠한 그 해결책을 가져가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14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